오케이. 안녕하세요. 최규문입니다. 해피 세러데이. 행복한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SNL이 아니라 SML, 세러데이 모닝 라이브 SML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로 또 한 달째입니다.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 2시간은 좀 힘들고요. 90분, 90분으로 그 방송을 좀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그때 제가 월간 최규문, 월간 윤종신처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날짜가. 와우, 그 사이에 또 6분이나?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하시는 분 확인 사살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잘 들려요. 이거 돈사모 박람회면 오늘 가게 여시는 거 준비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게 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오셨네. 다혜지 선생님이 오늘은 일착 찍으신 것 같아요. 앞에 먼저 나와 있네. 고맙습니다. 예. 잘 들려요? 예, 고맙습니다. 뭐, 한 달이 금방 지나가니까, 그 한 달 사이에도 또 AI는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전해줘야 될 이야기도 많고, 해줘야 될 얘기도 많고, 시간은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 또 질질 끌긴 좀 그러니까, 지난 6월이죠, 이제. 6월 한 달 쭉 지나면서 주로 이제 어떤 이슈들이 이쪽 그 AI 업계에 있었는지, 이제 그런 좀 전체적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갈 것 같은지, 그래서 우리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꿨는데, 음량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충분히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잠깐 좀 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볼륨이 게인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예, 생각보다 소리가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와요. 혹시 좀 소리가 너무 웅웅 울린다든가 그러면 얘기하세요. 미니멈에서 절반 30%까지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뭐 너무 작게 들리진 않으세요? 소리가? 너무 좀 모기 소리처럼 들린다든가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라이브 쪽으로 소리가 지금 저쪽으로 가 있구나. 제가 이어폰을 지금 안 꼈더니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이어폰이 어디 있을까요? 이어폰을 끼면서 모니터링 좀 하면서 하기 좋은데. 잠깐만요. 네. 다행히 지금 그 스피커가 딴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한번 더 끼워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소리는 잘 들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금 키웠고요. 됐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저쪽 마이크를 원래 꺼줘야지 정상적으로 이쪽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는데, 소리가 안 껐는데도 안 들려요. 신기하다. 예,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화면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왜 어떻게 쓰는 걸까? 이렇게 돼 있죠? 원래 혹시 그 지난주 그 금요일 날 하려다가 제가 그 외지에 나가 있는 바람에 일요일 날 밤에 그 진행했던 그 디마불사 그 226회 그거를 만약 이제 들으셨다면 그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제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꽤 그 긴 시간을 그 직접 시연을 해가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최 교수님이 왜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저렇게 강조를 하고 쓰는지 이제 느낌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오늘 그 야밤에 저는 방송 듣기 힘들어요.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어야 돼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요새 뭐 헤르메스가 뜬다고는 하는데 그게 뭔지 전 저기 뭐 듣보잡이에요. 들어도 못 봤어요. 사실 그 관심은 어떻게 기동량으로 뭐 단어는 들리는데 뭔지 전혀 몰라요 아직.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예, 채팅창에다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이실 짓고 저 헤르메스 뭐 들어는 봤는데 뭐 도무지 뭔 소리인지 사실 깜깜이에요 하시는 분 솔직하게 1 1 우리는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저 헤르메스가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1. 지금 6분이 듣고 있는데 6분 중에 몇 분이나 이걸 좀 아는 분이 있는지 써보는 분이 있는지 좀 듣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 헤르메스가 뭔지 솔직히 몰라요. 1 해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 새로운 도구나 그 새로운 뭐 이 플랫폼 서비스 이런 거 나오면 늘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써보고 그게 우리 다른 일반 분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은지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지 이렇게 좀 한번 판단해보고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정도 아니면 이거는 안 쓰면 안 돼요 하고 그냥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그 추천 강도로 치면 한 두세 등급을 놓고 그 평을 해서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H6 느낌표님 모르신다고요? 안 써보셨다고요? 으흐. 예, 우리 인진 선생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고 돈사무 방랑장이만 그나마 좀 헤르메스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까 저기 했죠. 3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안 써도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그냥 쌩 까세요라고 하는 이제 파트가 뭐 일종의 C등급 정도라면 알아두면 좋아요. 배워두시면 나쁠 거 없어요. 정도가 이제 B등급. 근데 지금 안 쓰면 안 될걸요? 언젠간 쓰셔야 될걸요? 뭐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걸요?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등급으로 구분한다면 이제 그게 A등급이 되는 건데요. 헤르메스 에이전트 제가 지금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한 달 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써보기 시작하고 테스트하기 시작한 거는 한 2, 3주 정도 되는데 2, 3주 정도 테스트해보면서 그 느낌, 제 1차 느낌은 그 추천 지수 A등급입니다. 안 쓰면 안 돼요. 언젠간 쓰게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치토스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냥 B등급만 돼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굳이 막 그 서버라고 쓰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뭐 그건 뭐 좋으면 쓰는 거죠. 뭐 필요하면 쓰는 거고. 모두가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AI를 안 쓰면 모르겠거니와 앞으로 쓰겠다. 그리고 특히 AI를 에이전트 용도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인력을 대체해서 AI한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시키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예전에 그 오픈클로라고 작년 말에 나와가지고 올 초에 아주 히트를 했던 그 센세이션한 대작이 있었죠. 오픈클로. 제가 그거 까는 데만 막 밤새도록 막 서너 시간씩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한 그 2주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랬거든요. 쓰고 싶은 사람만 쓰세요. 왜? 그거 가지고 특별히 더 해볼 수 있는 일이 딱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굳이 오픈 클로를 깔아가지고 해야 될 일은 지금 클로드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뭘 해보겠다고 그걸 굳이 이렇게 따라서 깔려고 애를 쓰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써도 그만. 쓰면 뭐 공부는 될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 오픈 클로를 그때 이제 제가 평을 할 때와 이번에 그 헤르메스를 써보고 나서 평은 180도 다릅니다. 이거는
무조건 쓰세요. 예, 안 쓰면 손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보여드릴게요. 백문이불이에 읽어지니까 보여드릴게요. 한 10명쯤 오면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7명밖에 안 오네요. 한번 보세요. 화면 좀 바꿔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화면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느 화면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이 막 라이브에 요거 이제 표지 화면만 끄면 되겠네요. 이게 꺼지면 안 되지. 날짜는 놔두고 주제만 꺼야지. 주제.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 메인 지금 운영하는 창이니까 운영창을 좀 띄워서 여기에 왜 밑으로 꺼졌니? 옆으로 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 작업 표시줄에 여기 이제 이것들인데 보시면 이제 파워포인트 켜 있고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할 겁니다. 좀 당겨놔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짠. 네. 그래서 헤르메스 에이전트 어떻게 쓰는 걸까? 도대체 뭐고 왜 나왔을까?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하다가 요새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는 도대체 뭔가? 언제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그 다음에 얘도 그 일종의 그 마징가 제트 같아가지고 이 머리에 조종사가 들어가 앉아야지 돌아가요. 그 조종사를 클로드를 쓸 건지 코덱스를 쓸 건지 또 다른 뭐를 쓸 건지 조종사의 그 역량에 따라서 얘의 능력도 많이 달라지는데 어떤 조종사를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좀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원래는요 옛날 같았으면 요 제미나이가 모든 AI 사용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겪고 나서 제가 이제 느끼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요렇게.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중심에 옵니다. 아예 모든 AI 활용의 중앙에 오고요. 재미니까 그냥 거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헤르메스랑 아까 그 조종석에 똑똑한 아이를 태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종사를. 가장 똘똘한 그 조종사를 만약 뽑는다면 코덱스나 클로드. 재민이도 뭐 그냥 부수적으로 부조종사 정도로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력자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협력자가 하나 필요한데 무슨 협력자가 필요하냐면 이 헤르메스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 쪽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작업을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한테 대치시키고 싶을 때 그 AI들이 일단 탑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채용이 되면 그 채용된 아이들의 그 HR, 인력 관리 담당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 만약 기업에서 회사에서 사람 필요해서 뽑을 때 뭐 보고 뽑습니까? 그 사람의 뭐 실력, 이미 갖추고 있는 실력, 그래서 뭐 성적을 보기도 하고, 뭐 포트폴리오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더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이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열의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르치면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잘할 것 같은지에 대한 그 가능성, 포텐셜이라고, 잠재력을 보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인력으로 채용을 할까 말까를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 포텐셜.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배우려는 의지예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업무를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를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또 하나를 배우면 둘을 생각하고 둘을 배우면 세 개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그러니까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인력을 채용해야지 그런 인력이 우리 조직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미래를 밥벌이를 시켜주는 그런 인력이 되는 거거든요. AI도 똑같죠. 그런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자기 셀프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서 데려다 놔야지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람을 대체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기껏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AI로 이걸 바꿔놨더니 얘는 맨날 똑같은 일을 매일같이 똑같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하라고 시켜줘야만 그대로 어제 했던 일 오늘 똑같이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똑같이 하고, 한치도 변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어. 그러면 걔는 사람을 대체하기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내가 계속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바보야. 그래서 또 업데이트 시켜주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바보야. 그래서 또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면 이 업데이트 해주는 게 AI의 역할이 아니라 나의 그 뒤치다끌이 일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관리 업무만. 관리 교육 업무만 고스란히 나한테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를 탑재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런 식의 AI는 더 이상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헤르메스 에이전트 가보시면요. 홈페이지에요.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링크 드려요. 네.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감사 0923님이 뭐라고 또 메시지를 남기셨네? 헤르메스는 범용 인공지능 도구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헤르메스는 범용 인공지능에게 작업을 지시, 검증, 확인하는 에이전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범용 인공지능이란 말은 또 어디서 나왔죠? AGI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반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예, 요렇게 떠요. 헤르메스 에이전트, 이게 나와보라고 하면요. 이렇게 뜹니다. 이쪽에서 보이죠? 뜨기는. 자, 요렇게 하면 뜰 거고요. 그려서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볼까요? 예, 여기다가 저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뜹니다. 헤르메스 에이전트 무료로 시작하세요. 뜨면서, 내장 스킬만 40개가 넘고요. 세팅 플랫폼이 5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MIT 라이센스 거의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료로 오픈소스란 뜻이에요. 상업적 용도로 갖다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100% 자체 호스팅.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얘가 주장하는 바는 요겁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AI 에이전트.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서버에 설치하고 메시징 계정을 연결하면 지속적인 개인 에이전트가 됩니다. 뭐 범용 인공지능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속적인 개인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속적인 개인 에이전트. 그러니까 한번 만들면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작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번 만들면 끝까지 같이 가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인 에이전트라고 했는데 퍼스널이라는 뜻도 있지만 맞춤형이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커스터마이즈드. 나의 필요에 의해 맞춰진 개인용 퍼스널 에이전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프로젝트를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프로젝트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체 스킬을 구축하며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든 당신에게 도달할 겁니다. 챗봇도 아니고 코파일럿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기에 살면서 매일 더 똑똑해지는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말이 감이 오세요? 당신의 기기에 살면서 매일 더 똑똑해지는 에이전트입니다. 그 말을 이제 여러분 실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내 PC 안에 들어있는 나의 분신, 내가 잠을 자고 있거나 외출을 해가지고 딴 일을 하고 있거나 하더라도 내가 혹시라도 바빠서 맡겨놓은 일, 시켜놓은 일을 나를 대신해서 에이전트는 대리인이라도 대리인,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가 부재 중일 때도 대신 해주는 그런 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요 에이전트 하나로 거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지속 메모리, 보세요. 지속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학습을 하면요. 지속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간직해내야 될 게 있고 한번 보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걸 다 기억한다고 우리 머리가 터져서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다음에 다시 꺼내 써야 되는 그런 기억이면 저장을 시켜놓고 다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지속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인데 자동 스킬 생성. 스킬이라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귀가 따갑게 듣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에서 실행형 AI, 자율형 AI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자율형 AI나 실행형 AI가 하는 일의 그 기초는 뭐냐면
요렇게 작업해라고 작업 매뉴얼을 A부터 Z까지를 쭉 써놓은 그 지침서, 업무 지침서가 있어요. 그걸 스킬이라고 해요, 스킬. 근데 이 스킬은 한번 만들어 놓고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좀 뭐 새로운 게 뭐 생기거나 새로운 방법론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 내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지 더 나의 업무에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번 내가 스킬을 써보고 또 부족한 부분 메꿔서 바꾸고 또 써보고 부족한 거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스킬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 자체가 또 일이 돼버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이전트 새로 똑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이 된다는 게 결국 걔가 일할 수 있는 그 업무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를 내가 시켜주는 게 일이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헤르메스를 쓰면요. 그 스킬을 얘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헤매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간 낭비를 하고 뻘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내가 하라고 한 단위별로 지가 알아서 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합니다. 야, 이건 그렇게 헤매는 일이 아니었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으면 괜히 거기서 시간 소비할 일 없었잖아 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다음번 내일부터는 이렇게 작업하지 마라고 그 지침을 지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놔요. 그거 여러분이 만약 제미나이에 캔버스를 켜놓고 얘랑 대화를 나눠보신 분이 계시면 그냥 얘랑 뭐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말만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얘가 오른쪽 창에서 그 캔버스 창에서 막 문서도 만들어주고 뭐 코드도 짜주고 뭐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식이에요. 그냥 예 헤르메스를 딱 깔아놓고 헤르메스를 딱 활성화시켜 놓고 내가 어떤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프로젝트라고 하죠. 보통 프로젝트 작업들을 하고 나면 이 작업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는지를 계속 얘가 지켜보고 있다가 뻘짓하고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요. 얘가. 이게 정말 똘똘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 하나를 배우면 둘을 공부하는 아이예요. 예, 그래서 이 자동 스킬 생성 기능이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기억할 건 계속해서 기억하고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는 지속 메모리 기능과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걸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 시키는 자동 스킬 생성, 자동 스킬 업데이트 기능이 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이고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얘기는 사람을 똘똘한 아이를 갖다가 조금만 교육을 시켜주면 나머지 그 필요한 부분은 지가 눈치껏 스스로 배워서 학습하는 아이를 데리고 놓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멀티 플랫폼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내가 기본적으로 내 PC에 와서 세팅돼가지고 움직이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딴 PC를 가버리든가 뭐 사무실에 있는 PC에 깔아놓고 집에 가버리거나 그러면 얘랑 연락선이 끊겨요. 근데 이럴 때 이 연락선이 끊기지 않도록 게이트웨이를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꼭 PC에서 브라우저로만 얘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텔레그램으로 연결해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 뭐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면 이걸 갈 수도 있고 뭐 슬랙 쓰시는 분들은 슬랙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길 가면서 야, 이 작업 어디까지 했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건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게이트웨이라고 연결 접속점을 넓혀가지고 필요한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게이트웨이가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도 얘가 갖는 장점입니다. 한번 보여드려요.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러면 제가 폰을 꺼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같은 뭐 책상 앞에 있으니까 사실 뭐 원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가상으로 제가 이제 외출을 했다고 치고, 지금 얘가 돌아가는 그 헤르메스가 좀 요거거든요. 자, 한번 이제 헤르메스 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헤르메스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좀 넓혀드릴게요. 자, 커넥팅 해가지고 지금 연결하는 거 보이시죠? 조금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아마 좀 업데이트 사항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밤까지 하다가 아침 새벽에 좀 쉬었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결하는 동안에 우리 저기 스마트폰도 연결해 놓죠. 이제 떴네요. 자, 스마트폰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헤르메스가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작업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여기 리스트를 쭉 가져옵니다. 여기 세션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좀 있으면.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 체킹 중입니다. 뭐 이렇게 뜨죠? 예. 예. 자, 앱으로 들어가서 휴대폰 화면 열기를 눌러서 지금 헤르메스 버전은요, 요겁니다. 버전 0.17.0. 0.2도 아니야. 1, 버전 이름 고사하고 0.17. 완전히 테스트 버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휴대폰 됐고요. 자, 휴대폰에서, 텔레그램으로 지금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 얘를 조금 옆으로 치워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라. 네, 나와라. 여기 텔레그램 보이세요? 127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치워놓고 갑시다. 너무 치워. 자, 여기 요 텔레그램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또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머피의 법칙. 꼭 시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기 그 텔레그램은 거의 매번 이렇게 접속할 때마다 이제 저렇게 그 업데이트가 뜨고요. 연락처 업데이트. 자, 제가 어제는 이제 그 부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에 그 크롬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띄우는 거에 대한 그 작업을 어제 이제 길 나가서 좀 시켰었거든요. 자, 이제 오늘 굿모닝부터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됐어. 토요일이야. 토요일 아침이야. 즐거운 주말 아침이야. 이것도 말로 하는 게 없나? 마이크 켜가지고 해야 되겠다. 주말 아침이야. 내 목소리 안 들어가니? 이렇게 한 템포 늦게 나오니? 오케이. 밤새 별일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 달 만에 열리는 마지막 토요일 아침 라이브 방송 중이거든? 오늘은 특별히 헤르메스 너를 집중 소개하는 날이야. 지금 어젯밤에 내가 무슨 일을 시켜서 네가 마지막 한 작업이 뭔지 그 5줄로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해줘. 이렇게 써 보냅니다. 그럼 얘가 no home channel is set for telegram. home channel is where 어쩌고저쩌고 뜨네요. 세션 리콜을 하래요. 타입 오케이.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지금. 최규문님 굿모닝 즐거운 아침이야. 내 목소리 안 들어가니 뭐 이렇게 이제 했던 얘기에 대해서 얘가 지금 얘기하기를 헤르메스 팀이 루이스 대표님과 함께 진행했던 작업들을 요약해 드릴게요. 어젯밤 작업 결과를 요약해 드립니다. CDP 브라우저 환경을 구축했어요. 헤르메스와 연동된 크롬 디버깅 환경을 점검하고 연결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브라우저 제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노트북 LM의 업무 워크플로우를 실행했어요. CDP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 노트북 LM에 성공적으로 접속하여 루이스 대표님의 로그인 세션을 확보하고 작업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신 노트북 선별 및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가장 최근인 6월 26일에 생성된 클로드 GPT 스킬 및 파일 구조 관련 노트북을 열어서 스튜디오 내부의 문서 목록과 프로젝트 현황을 조회했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모니터링 및 스킬 업데이트 대상이 루이스 대표님과 제가 공유하는 컨텍스트 실행임을 정의하고 업무 환경 최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자동화 전략 설계를 했어요.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되는 CDP 브라우저 통합 업무 환경이 저의 모니터링 효율과 자동화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예, 얘를 다시 호출하기 전까지 어제 밤까지 해가지고 나눴던 그 핵심, 예, 업무 내용들을 내가 5줄로 정리해줘라고 했더니 이 5가지로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예,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제 밤에 했던 일들입니다. 예,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업무 중에 가장 그 학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교육을 위해서 강의안을 짤 때도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저 같은 경우는 그 노트북 LM이거든요. 구글의 노트북 LM. 근데 이거 노트북 LM도 소스 파일 업로드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다시 이제 그 어떤 그, 그 소스 파일로부터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문서를 그 일단 초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초보를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시 이제 슬라이드 자료를 꽂고 하는 작업이 딱 정해진 업무 흐름이긴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업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하도 이제 그걸 많이 써먹게 되니까 뭐 유튜브 하나 공부할 때도 써먹고 뭐 하나 무슨 그 새로운 그 PDF 파일 같은 거 하나 다운받았을 때 그거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써먹을 때도 써먹고 또 강의안 만들 때도 써먹고 하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 LM을 하루에 쓰는 그 횟수가 거의 용도별로 거의 한 최소한 아무리 못 써도 한 4-5번 이상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까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뭐 물어보려고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을 예, 자동화시킬 수 있으면 제일 저는 그게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고민을 이제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론을 어제까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얘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을 좀 만들어줘. 뭐 이런 방법이 없겠니? 저런 방법이 없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지금 이제 진척이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거를 뭘 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원격이라고 치고 얘한테 일을 시킬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한테 일을 한번 시켜볼게요. 마이크를 켜가지고. 그러면 네가 노트북 LM을 어제 여는 방법을 테스트를 충분히 해봤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새로운 유튜브 링크를 하나 너한테 넣어줄 테니까 그 유튜브로 노트북 LM을 열어서 새 노트북 하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소스로 업로드를 해서 그 내용을 일단 요약을 해줘. 그리고 그 요약이 만들어지면 다른 뭐 부가적인 따로 맞춤 지침은 내가 따로 안 줄 테니까 그냥 그 우리 스튜디오 영역에 있는 그 슬라이드 자료, 그 슬라이드 덱이라고 있지. 거기에 가서 그냥 디폴트 옵션으로 그 내가 소스로 넣어달라고 했던 그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기본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 이 작업 가능할지 내가 지금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네가 지금 직접 수행해 봐. 자,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를 켜서 유튜브 어디 있니? 유튜브 어디 있니? 링크를 하나 줘볼게요. 추가로 줘야 되니까. 유튜브 어디 갔니? 나올 만도 한데 왜 유튜브가 안 나오지? 여기 있다. 끝에서 나와. 자, 유튜브에 가가지고 임의로 뭐 왜 다들 꾸레야 됐고 좀 쓸만한 뭐 공부해볼 만한 거 있으면 클로드 디자인 업데이트 누르고 뭐 좀 쓸만한 거 없니? 컨텍스트 그래프와 에이전트 메모리 아니야. GL의 5.2 클로드 코드. 오케이. 요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예를 들면 요걸 가지고 내가 노트북 LM에 새 노트북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럼 요거 공유 링크 따가지고 링크 복사해서 그 위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용 다시 이제 내려버리고 야, 넌 빠져. 끌어내려서 넌 빠지고 네, 야, 여기에다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좀 전에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제 헤르메스한테 명령을 내려볼게요. 요건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예,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얘가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예, 브라우저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열어보면서 지금 작업을 할 게죠. 예. 얘가 노트북 LM에서 열 수 있는 작업을 제가 했다고 했으므로, 예, 요걸 가지고 그러면 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봐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예, 노트북 LM에 구글닷컴을 이제 가져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브라우저를 지금 클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스냅샷을 찍고 있고, 두 개 찍었답니다. 다시 클릭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브라우저가 지금 작동하는 게 아마 여기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 겁니다. 한번 제가 잠깐 닫아볼게요. 자, 여기 브라우저가, 필요하면 얘가 이제 이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지가 자동으로. 그 브라우저를 지금 읽고 있다는 거니까 어느 브라우저를 켰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뭔가를 띄우고 있대요. 페이스북 크롬, 헤르메스 에이전트. 뭐를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허. 한번 지켜볼게요. 이 작업을 얘가 어디까지 하는지 제가 이제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페일드가 발생했네요. API 콜이, 예, 여기 애프터 3 뭐 세 번 시도를 했으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지금 실패했습니다. 먼저 이제 뭐 여기 구글 제미나이 APK 가이즈 프리타이로 뭐 프리티어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1 프레시 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가 쭉 티어 쿼터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게요. 이유를 따져봐야 되니까 메신저로 네가 지금 브라우저를 열려고 시도를 하다가 보니까 무슨 뭐 구글의 API 키가 뭐 안 맞는다는 둥 무슨 뭐 프리티어로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세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API 키를 넣어달란 얘기야? 뭐 아니면 뭐 다른 그 돈을 더 달란 얘기야? 좀 설명을 해봐.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할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어제 그 브라우저를 켜는 것까지만 지금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켰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갑작스러운 오류로 당황하셨죠? 지금 발생한 메시지는 API 키 문제나 구독료 결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상황은 제가 제안하는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와 실제 웹사이트의 보안 체계사에서 발생하는 충돌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냐면요. 프리티어 API 키를 언급한 건 제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자동화 환경, 브라우저 베이스의 보안이 매우 엄격해서 그래요. 노트북 LM과 같은 구글 서비스는 봇 탐지 시스템이 매우 강력해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접속을 시도하면 즉시 차단을 해버리거나 로그인 창으로 돌려보내버려요. 그래서 세 번 시도 후에 실패를 했던 거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세 번 정도 접속 시도했는데 구글 보안 시스템이 야, 이건 일반 사용자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해서 접속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돈을 더 내라는 게 아니고요. 구독이나 API 키 추가 입력과는 전혀 무관해요. 자동화 도구. 여기서 이제 자동화 도구가 아까 어제 얘기했던 CDP 모드라는 거, CDP. 크롬 뎁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인데요. 나중에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예.
이 구글의 보안 방어 기제 때문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억지로 접속을 반복하면 자칫하면 계정이 잠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접속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로봇이 접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먼저 직접 열어주세요. 지금 루이스 대표님이 PC에서 직접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노트북 LM에 접속한 다음에 계정에 로그인이 된 게 완료된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세션을 공유해 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해당 탭 세션에 기생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명령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추천 방안은 오늘 방송에서 시연하실 때 노트북 LM에 소스를 직접 업로드하는 과정은 대표님이 직접 파일을 선택해 넣어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 후 저에게 이제 요약해줘 또는 슬라이드 만들어줘 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그 이후 분석 및 슬라이드 생성 작업만큼은 제가 대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처럼 자동화 접속 시도를 반복하면 방송 흐름이 오히려 끊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소스 업로드까지는 대표님이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요약과 슬라이드 제작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자, 인간과 AI의 어떤 협업이 가능한지 직접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로 보여드리는데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얘가 못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LM의 보안 정책이 워낙 강력해서 사람이 아닌 봇이 들어와 가지고 나의 개인 노트북을 열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내가 3번을 시도했는데 그걸 내가 지금 허용을 못 받았다. 그러니 그 여는 것까지를 대표님이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번 열어봐 줄지 못 가지고 어려울 거 있으니까. 자, 노트북 LM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로드하는 거, 소스 업로드까지도 저보고 일단 해달래요. 새 노트 만들기 눌러가지고. 아까 우리 그 웹사이트 하나를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하나 그 애한테 던지려고 했었죠. 그럼 찾아가지고 다시 넣죠. 유튜브 영상 링크. 제 거 해도 됩니다. 제가 했던 제 계정을 넣어도 되니까. 우리 조코딩에 꼭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요거 넣어드릴게요. 요 영상을 좀 요약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복사 해가지고 노트북 LM에다 넣고 자, 여기다 넣어줄게. 자, 여기까지 넣어주는 것까지 제가 작업을 해놓고 헤르메스한테 이제 폰으로 한번 명령해 보겠습니다. 자, 폰 어디 갔니? 자, 지금 하나 띄워가지고 넣어준 것까지 했으니까 얘한테 이제 폰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오, 그래. 뭔 소린지 알겠어. 그만큼 지금 노트북 LM이 사람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방송 편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CDP 브라우저 위에다가 새 탭을 열어가지고, 여기 노트북 LM 내 거 연결한 다음에 새 소스도 하나 지금 넣어놨거든? 지금 보니까 제목이 GLM 5.2 공개와 요동치는 AI 프론티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노트북이 만들어져 있네. 자, 요 노트북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그 추가 지침 주지 말고 그냥 일단 디폴트 슬라이드 자료를 하나 만들어줘. 슬라이드 자료 여기 스튜디오에 가면 있거든. 스튜디오 영역에 가서 슬라이드 자료 만드는 작업을 네가 좀 나 대신 해줘. 자, 보면 여기 이제 스튜디오가 있죠? 오른쪽에. 요거에서 여기 슬라이드 자료를 애한테 자동으로 만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세요, 이제.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가는 게 보이시죠? 뺑뺑뺑뺑 돌면서. 그러면서 오른쪽에 슬라이드 자료 생성 중 하고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거 제가 손댄 거 아니에요. 제가 마우스질한 거 아니라니까?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헤르메스가 뭘 통해서 제 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PC에 구글 노트북 LM 이 브라우저 안에서 돌리고 있다고 이거를. 이게 노트북 LM이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봇이 직접 접속하는 걸 일시적으로 차단해놔서 그렇죠. 이거를 만약 차단만 안 돼 있었다고 그러면 아까 굳이 제가 이렇게 뭐 탭을 새로 노트북 LM을 열고 그걸 또 돌리고 할 일이 없는 거죠.
지가 알아서 다 했을 테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아이가 헤르메스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시스템이나 그 플랫폼들이 허용만 한다면 얘가 텔레그램을 가지고 24시간 아무데나 무슨 일이든 얘한테 사무실 PC를 꺼놓지만 않았으면 무슨 일이든 다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키는 걸로 끝나냐? 안 그래요. 요 시키는 작업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얘가 스스로 평가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 그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해서 보여주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보면, 자기가 이제 쭉 하루 동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수행을 하고 나면요. 그 수행된 걸 가지고 또 어떠한 작업을 자동으로 하라고 제가 얘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청하는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갑자기 클로드가 치고 들어왔어.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클론잡이라고 보이세요? 클론잡. 네. 약간 좀 전에 텔레그램이랑 이제 대화 나눈 내용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맨 아래 크론잡이라고 있습니다. 크론잡스. 크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내가 주어진 하라고 한 행동을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거를 크론 작업이라고 그래요. 예, 자동 반복 작업인데 특정한 시간이나 트리거를 딱 조건을 정해놓으면 그 조건이 맞을 때 동작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매일 아침 9시에 뭐 무슨 경제 뉴스를 스크랩해가지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여기 지금 클론 잡으로 딱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데일리 헤르메스 스킬 리포트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네가 매일처럼 그 하는 일을 스스로 그 셀프 평가를 해가지고 네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든 스킬들을 자동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루 단위로 어제 한 일들 중에서 어떠한 스킬의 업데이트가 일어났는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매일 아침 9시에 나한테 그걸 이메일로 보내줘 라고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크론 작업으로 얘한테 지금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데일리 헤르메스 스킬 리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6월 27일이잖아요. 오늘 것부터 한번 볼까요? 어젯밤에 도대체 얘가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뭔 업데이트를 일으켰는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을 새로 채용했으면 신입사원이나 인턴을 채용했으면 얘한테 3개월 정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신입직원으로 그 가르치는 내용을 얘가 얼마나 어제는 뭐 배웠어요. 그러면 내일은 이렇게 할게요. 배운 내용을 익혀가지고 또 그저께는 뭐 배웠어요. 그저께 배운 내용은 또 익혀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부터 또 뭘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학습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젯밤에 얘가 뭘 공부했을까요? 예, 영어로 뜨네. 여기 임포턴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라고만 나오고 정확하게 이메일 내용이 안 보이네요. 여기 여기에 가려져 있네. 가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저께는 뭐 했을까요? 26일 날. 여기에 또 여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쭉 있죠. 지난 24일 동안 변경된 헤르메스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AI 북 프로덕션 AI로 책을 쓰는 프로덕션에 대해서 요러요러한 것들을 작업했습니다라고 자기가 공부했고요. 요거 메일로 발송해 주는 거 성공했습니다라고 뜨고요. 근데 오늘 건 왜 사일런트? 왜 침묵이라고 돼 있지? 코드에 문제가 있었나? 뭐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한 결과가 사일런트예요. 사일런트. 모르겠어요. 이게 이메일로 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날은 이날은 별로 스킬을 제가 작업을 안 했었나 봐요. 이날은 스킬로 바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3일. 이날은 작업 많이 했네요. 이날은요. 본 리포트 24시간 동안인데 스킬 업데이트 요약해 드릴게요. 헤드리스 CLI 활용 강화에 대한 작업하셨고요. 페르소나 매핑 업데이트 하셨고요. 워크플로우 검증 강화하셨고요. 또 헤르메스 에이전트에서 문서 고도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보안 설정 강화, 멀티 에이전트 팀 빌딩 하셨고요. AI 프리젠테이션 제너레이션도 하셨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브라우저 오토메이션도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작업한 게 꽤 많았나 봐. 23일 날은. 21일 날은 이날도 꽤 했네.
예, 이날도, 예, 스킬, 뭐, 어떤 작업 이렇게 하셨고요. 쭉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얘가 새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얘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작업들을 쭉 얘가 따라서 저를 그 행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르메스에서 다음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얘가 이동안, 예, 지금 벌써 이제 한 2주일 가까이 지금 학습을 했는데 2주일 동안 예, 공부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건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얘가 계속 누적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기 기억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또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요. 지금까지 얘가 이렇게 1주, 2주 동안 하면서 공부하고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그 업데이트 시킨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줘. 네가 갖고 있지만 말고 이메일로도 보내줘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메일로 다 들어오거든요. 보시면 이메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메일로, 예, 제 지메일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한 내용이, 야, 헤르멘트 네가 한 일 좀 물어봐. 이게 헤르메스 리포트라고 제가 따로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짠, 나와봐. 예, 그럼 이렇게, 예, 아까처럼 이게 지금 최초로 저한테 그 테스트를 했던 게 제가 6월 6일, 6월 7일 날 테스트 했었으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딱 20일 됐네요. 예, 20일 정도 제가 한 2, 3주 테스트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이 헤르메스한테 매일 아침 지난 24시간 동안 네가 새로 바꾼 그 스킬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그거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봐 라고 이제 한 게 6월 7일부터예요. 그래서 상태 점검부터 이제 이게 이제 6월 8일부터 얘가 리포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제는 요거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 작업한 내용을 얘가 쭉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없는 날도 있었고요. 있는 날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아하, 얘가 지난 3주 동안 어떤 부분에 뭐를 공부를 해가지고 뭐를 지금 얘가 기억을 하면서 이걸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요 리포트의 흐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게 26일 것까지 왔고 27일 예, 아예 보내는 것 자체가 실패했네요. 27일 리포트를 보내는 것 자체를 얘가 실패했어요. 오늘 아침에.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PC를 꺼놓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헤르메스한테 물어볼게요. 야, 너 오늘 내가 PC를 꺼놓지도 않았었는데 왜 오늘 실패했어? 네, 요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일런트, 침묵 이러잖아요. 침묵.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야.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는 얘기야. 한번 이걸 물어봐야지. 야, 헤르메스야. 너 분명히 오늘 어젯밤에 어제 하루 작업한 그 스킬 업데이트 상 매일 아침 9시 리포트 그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는데 왜 뭐는 작업을 하다가 네가 그걸 만드는 게 실패한 거야? 왜 이메일이 지금 사일런트라고 안 보냈다고 못 보냈다고 지금 한 것 같거든? 실제로 지금 내 그 지메일 열어봤더니 받은 편지함에 오늘 리포트가 안 보여.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9시가 이미 지났잖아. 매일 아침 9시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내진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원인을 찾아가지고 내일은 그런 일 없도록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 원래 9시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 보낸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보내. 자, 이거는 이제 굳이 텔레그램으로 굳이 제가 안 하고 지금 PC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헤르메스한테 직접 지금 얘기해 보는 겁니다. 텔레그램을 뭐 계속 쓸 필요는 없어요. 외부에 나가서 내가 환경이 접속이 안 될 때나 스마트폰 쓰는 거지. 지금 PC 앞에 앉아 있는데 굳이 텔레그램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아까 그 강사 AI, 예, 923님, 대충 헤르메스가 뭐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그 범용 인공지능이랑 개념이 얼마큼 다른지 좀 느낌이 오세요, 이제? 일 시키는 아이지, 예, 그리고 기억을 하고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핵심인 아이지, 범용 인공지능 뭐 그런 개념하고 그 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뭐든 다 시키잖아요, 지금. 왜냐면 내 PC에 있는 거의 모든 앱들을 얘가 다 저랑 같이 공유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줬기 때문에. 자, 원인 분석합니다. 변경사항 자체가 없었어요. 시스템의 모든 스킬 폴더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수정된 스킬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화 작업이 변경사항 없음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지난 작업 시 사일런트 모드로 동작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구 경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이메일 발송 스크립트 실행 과정에서 파이썬 3 명령어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실행이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거는 파이썬 명령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리포트 발송을 지연시키는 모든 기술적 오류를 이미 해결하였으며 요청하신 대로 지난 24시간 스킬 변경 없었음을 포함한 리포트를 즉시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발송 성공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일 오전 9시에 정기적으로 확인 및 발송 상태를 리포트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잖아요. 바로 조치. 이거 애들한테 아마 실제로 사람한테 아마 이런 거, 야, 너 어제 왜 안 보냈어?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아침에 뭐 저기 여자친구랑 전화하다가 제가 깜빡했어요. 뭐 이런 변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뭐 변명도 안 해. 아이고, 제가 그거 아무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냥 오늘 그 발송을 안 했던 건데, 하는 게 맞겠네요. 내일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 이메일 왔겠죠, 이제. 한번 가볼까요? 어디 있어, 이메일. 야, 이거 왔네, 봐. 예, 바로 방금 전에 왔잖아요. 예. 자, 지난 24일 동안 변경 스킬 확인 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확인 대상, 여기 해봤는데, 예, 따로 변동 대상 안 보여요. 내일 아침 다시 확인해서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1분 전. 이렇게 뚝 나오잖아요. 마치, 진짜로 말 잘 듣고 말 이렇게 잘 알아듣는 나의 그 24시간 비서가 늘상 내 사무실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어도 그냥 지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할 정도로 얘가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AI 에이전트예요. 얘 같은 아이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AI한테 사람 대신 일을 시키고 싶어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헤르메스를 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가서 헤르메스 쓸 줄 모르면서 저 AI를 에이전틱하게 쓰고 있어요라는 소리 하시면 그 자리에서 직접 누가 뭐 면박을 하고 힐난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예의상. 근데 속으로는 비웃을걸요? 아이고, 헤르메스도 안 쓰면서 무슨 지가 에이전트를 한다고 그래? 특히 만약 혹시라도 외부에 가서 AI 가지고 만약 강의한다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건 치명적입니다. 헤르메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AI 에이전트를 쓰고 있다고 얘기한다? 웃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저 강사 이상해. 저 강사 이상해. 헤르메스도 안 쓰면서 무슨 에이전트를 얘기해? 무슨 AI 에이전트를 얘기해? 이럴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그분이 오픈클로를 정말 달인이 돼가지고 아예 헤르메스 굳이 안 써도 나는 그냥 내 오픈클로만 가지고도 헤르메스 일 다 시키고 있어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오픈클로 잘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거는 진짜 이 서버의 구조나 그다음에 이런 그 에이전트를 정말 스스로 설계해서 만들고 다듬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전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나 가능한 영역이고요. 우리 같이 비개발자나 이 에이전트를 실제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능력이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기능이 가장 최적화돼서 잘 되어 있는 이런 도구를 빨리 갖다 쓰는 게 최선이에요. 아직까지 헤르메스만큼 이런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그런 에이전트로 나와 있는 툴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거에 지금 이제 필적하는 이제 새로운 도구 하나가 뜨고 있는데, 걔 이름즉슨 여기 페이퍼클립. 페이퍼클립이라는 아이가 이 헤르메스랑 약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이로 최근에 떠서 저거 나온 지가 3월 4일 날 나왔어요. 3월 4일. 그러니까 아직 3개월도 안 된 신생아예요, 신생아. 애기야, 애기. 페이퍼클립, 종이클립이란데, 종이클립. 근데 얘는 그럼 헤르메스랑 뭐가 다르냐? 헤르메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스킬을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장기적으로 기억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라고 그랬죠. 이 페이퍼 클립은 어떤 아이냐면 내가 어떤 고를 딱 지정을 하잖아요. 나 지금부터 1인 사업자인데 앞으로 5인 기업의 규모로 어떤 내가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하나 지금 펼쳐야 되겠어. 라고 그 비즈니스의 목표를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페이퍼 클립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 정도의 비즈니스를 내가 온라인 사업을 만약 하겠다고 하면 어떤 팀원들을 짜면 이게 어떤 역할을 줘가지고 얼마 만에 우리 이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까? 네가 한번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원들을 좀 조직해봐. 라고, 골과 목표를 주면서 이 페이퍼 클립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 업무를 쫙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러려면요, 이거 홍보팀장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 쓰는 아이도 필요하고요. 여기 컨텐츠 만드는 아이도, 보조자도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영관리도 하나 필요하고요. 고객관리도 하나 필요해요. 대충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5명의 팀원을 가지고 한 3개월을 세팅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팀원들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골과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그 조직을 팀 단위로 짜주는 그런 팀 에이전트 조직가예요, 얘는. 당연히 팀원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팀원들한테 각각의 어떤 롤을 부여를 하고 그 롤에 따른 그 작업 지침도 줍니다. 지가 스스로. 그리고 관리까지 해요. 야, 너 깼어? 오늘 출근했어? 지금 저번에 이 일 내가 이렇게 맡겨줬는데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그거 끝냈어? 못 끝냈어? 아직 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가 막혀가지고 지금 계속 해결 같이 공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붙들고 끙끙대고 있지 않아? 예,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간 단위면 시간 단위, 2시간 단위면 2시간 단위로 그 각각의 자기가 짜놓은 팀원들이 어떻게 현재 일을 하는지, 농땡이를 부리는지, 못하면서 하는 척 지금 버티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대신 얘는 장기 기억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헤르메스보다 훨씬 약해요. 그냥 팀을 정확하게 조직하고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주는 그런 일종의 응사 감독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더 잘하는 일이 있고 이 페이퍼 클립이 더 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해가지고 서로의 역할과 그 권한을 정확하게 미리 잘 나눠주면 얘네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AI 에이전트를 다뤄서 사람 대신 AI한테 일을 대신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적어도 이 5가지의 툴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코덱스, 이거 왜 넘어가 버렸어? 앞으로 가, 다시. 뒤로 가. 코덱스, 클로드, 제미나이, 페이퍼 클립, 그리고 헤르메스 에이전트. 이렇게. 아하,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분. 아직 20분 정도, 25분 정도 여유가 더 있네요. 그래서 뭘 좀 알려드리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런 정도로 헤르메스한테 일을 맡길 수 있으면, 이제 그 헤르메스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샘플을 아까, 노트북 LM한테,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만들라고 해. 하는 거 하나 보여줬고, 다른, 이제 앱을 짠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동화 프로세스를 워크플로우를 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로 명령해서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짰던 앱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앱을 제가 짜서 써먹고 있냐면, 이거 지난번에 언뜻 소개를 했는 데가 있기도 한 것 같고, 처음 소개하는 것 같기도 한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앱을 하나 짰습니다. 네츠고 999에 슬라이드 투 드라이브라는 앱. 그래서 PPT, 복수입니다. PPT 파일들, 복수를 to one PDF,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가지고 공유 링크를 만들어주는 앱. 써보셨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어디선가 공개를 하고 안 써먹으면 아쉬울걸요?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링크 한번 어딘가 공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요거 한번 써보신 분 계세요? 써보신 분 계시면 요 앱 써봤다. 이거 여러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공개 앱입니다. 제가 공유해드렸어요. 이 앱 써봤다. 써본 적 있어요. 이 앱 써본 적 있어요.
이 오, 돈상호 박사님 써보셨네. 그럼 제가 아마 지난주 디마블사 할 때 아마 공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딱 한 번인가 밖에 제가 방송에서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도구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페이스북에 요런 그 게시물 하나 올려놨어요. 요거 프롬프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스킬이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프롬프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스킬이다. 매번 똑같은 지시 내리기 너무나 지쳐.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제 알아서 척척이라는 나만의 AI 팀을 꾸려볼까요? 컨설팅 PPT 만들 때마다 회의록 정리할 때마다 똑같은 지시문을 또 입력해야 돼. 프로젝트 방 일일이 찾아 들어가는 것도 너무 귀찮지 않니? 예. 그 참 아직도 프롬프트만 쓰시나요? 대화창에서 이름만 부르면 알아서 매뉴얼을 꺼내보는 스킬의 시대가 왔는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주 반복되는 업무를 굳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자동화시키고 싶으면 그때 썼던 기능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이에요. 챗GPT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제미나이에도 그 비슷한 뭐 잼스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를 그 일련의 그 명령어들을 원래는 주고받던 대화를 미리 다 그냥 단계를 그냥 다 짜서 맞춰놔. 그래서 첫 시작만 뭐뭐뭐 가지고 요 프로세스 돌려줘라고 하면 그냥 바로 돌리는 게 그게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그 워크플로우 그 작동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매번 내가 들어가서 매번 그 프로젝트 찾아가지고 매번 그 잼스 띄워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아 또. 그거를 아예 하나의 그 작업 매뉴얼로 그냥 이 순서로 시작해서 무슨 단계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줘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업무 매뉴얼, 그냥 그 워크플로우 지침서로 딱 만들어 놓는 거, 그걸 스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킬을 갖다가 만드시면 굳이 레시피 보면서 뭐 계란 준비하고 파 썰어 넣고 뭐 라면 뭐 봉지 뜯고 이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지금 전체 세트 다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그 가장 최소화 시켜가지고 그냥 라면 끓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킬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킬의 기본 이름이 있고 이 skill.md라는 필수 실행 파일이 있는 반면 요거의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참고 자료와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3분 뒤에 저기 물 몇 그램 부은 다음에 라면 넣고 그 다음에 1분 뒤에 스프 넣은 다음에 다시 3분을 더 끓이고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조리법을 그대로 시간 단위로 따라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걸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없어도 돼. 요 참고 자료 정확한 스크립트 없어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해놓으면 그거를 만드는 기본 지침만 쭉 이렇게 갖고도 이 동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스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뇌이자 설계도다. 그게 스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스킬에 대한 얘기를 쭉 얘가 이제 설명을 다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완벽한 스킬은 없다. 계속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스킬을 갖다 실제로 쓰는 방법론을 쭉 이렇게 이제 풀어놨는데 이게 지금 30페이지가 넘는 그 PDF를 그대로 이미지로 잘라가지고 낮게 이미지로 잘라가지고 지금 저기다 페이스북에다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로 순서에 따라서 이게 그냥 자동으로 묶어서 만든 파일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걸로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든 요 앱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먼저 로그인 하라고 했으니까 로그인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합하고 싶은 파일이 2개, 3개 있다.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계속 하라고 나올 겁니다.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로그인이 됐으니까 이게 로그아웃이 뜨는 거고요. 여기 노트북 LM에서 받은 PPTX 파일들을 업로드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뭐 꼭 노트북 LM에서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정상적인 PPTX, 예,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PPTX 파일이면 됩니다. 그 형식이면. 여기 이제 갖다 끌어다가 넣어도 되고요. 여기 브라우즈 파일을 눌러가지고 예, 끌고 와도 되고요. 누르면 예, 여기 이제 확정 창이 뜨겠죠. 자, 그러면 노트북 LM이 깔려져 있는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요거네요. 스킬 개념과 실전팁. 예, 요거. 자, 이 파일에 요 폴더에 지금 여기 1번 만화형, 2번 기본형, 3번 문답형. 이게 제가 그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 형태예요. 맨 먼저 기본형을 하나, 아무 지침도 안 주고 기본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문답형으로 바꿉니다. 뭐는 뭐라는 식으로 전달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의 핵심 답변을 달고 그 답에 대한 추가 보조적인 설명을 한 5줄 정도로 본문에 넣은 다음에 그 본문을 엮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본문을 개념화시킬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문답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답형을 기본으로 야, 그거 너무 어려울고 개념도가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람들, 아주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 만화, 대화형으로 AI하고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예, 만화로 하는 그런 만화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게 예, 두 번째 예, 부가적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순서는 기본적으로 만화가 제일 쉽기 때문에 맨 앞에 만화로 먼저 예, 운을 띄고 이러이러한 거 있어요라고 애를 먼저 1순위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까 기본 개념을 먼저 한번 쭉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질의응답식으로 나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주는 그런 식으로 여기 1, 2, 3형을 그대로 하나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쫙 한 30페이지, 40페이지짜리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 테마를 가지고 쉽게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 하나가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예전 같으면 이거 하나 연 다음에 요거 파일 뜨면 그 위에다가 그 또 옆에 거 열고 또 옆에 거 열고 세 개의 그 적을 다 연 다음에 거기다가 얹고 또 얹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됐거든요. 자, 원래는 세 개를 다 지정해줘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까지 함께 불러옵니다. 그럼 얘가 앞에 불러온 거에다가 두 개를 추가할 거예요. 세 개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네, 그래서 1, 2, 3 예, 올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갖춰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결과물 이름, 뭐 통합번, 여기 이거 스킬 개념이거든요. 스킬 개념 설명, 통합번 이렇게 제목만 바꿔주고 생성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요 세 개의 PPTX를 바로 합한 다음에 이게 합하니까 37장이래요. 통합 완료시키고 이거 바로 PDF로 변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PDF 생성 끝나면 이걸 바로 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한 다음에 공유 설정에 가가지고 공유 누구나 링크만 있으면 열어볼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링크를 쫙 뽑아줍니다. 링크 클릭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파워포인트를 합해가지고 PDF로 전환한 다음에 내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린 다음에 이 구글 드라이브 공유 링크, 이 공유 링크 여기 링크인 원래는 이게 제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링크 있는 사용자한테 풀어가지고 이 링크 복사해서 이걸 저한테 띄워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1분이 뭐야? 30초도 안 걸려. 이거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이게 수작업 해보세요. 요 파일 열고, 요 파일 열고, 요 파일 열어놓은 다음에 요거 전체 컨트롤 All 지정해가지고 컨트롤 C에서 요쪽에 갖다 붙이고 요것도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All 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이쪽에 가서 컨트롤 V 하고 이거 다시 전체 합하지만 그거 다시 PDF로 변환하고 PDF 변환한 다음에 다시 구글 드라이브 열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또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다음에 다시 링크 공유 눌러가지고 다시 또 그 옵션 바꾼 다음에 또 링크 뭐죠? 공유 링크 복사해가지고 뿌려주려면 그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 해보세요 한번. 빠른 동작으로 해보세요. 몇 분 걸리나. 아마 빨리 하셔도 요 프로세스 다 태우시려면 아마 아무리 빨리 손동작이 빠르셔도 최소한 한 5분에 10분은 걸릴 겁니다. 느릿느릿하면요 한 15분도 걸릴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30초도 안 걸려요. 30초도. 그리고 여기 나중에 그 세 개 합한 거 이걸 만약 PPTX로 이제 내가 수정 편집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럼 PPT 원본 내려받아가지고 그걸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는 세 개로 뿔뿔이 쪼개져 있던 파일이 하나의 통합본 PPTX가 만들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작업만, 편집 작업, 앞에다가 표지, 내 이름 있는 표지, 맨 뒤에다가 엔딩 페이지 붙이고, 중간에 무슨 뭐 도비라라고 그러죠? 중간에 제목 같은 거 넣으면 얼마든지 편집 작업도 가능하거든요. 네. 요런 앱을 뭘로 개발했겠습니까? 이런 앱을 뭘로 개발했냐면요. 헤르메스한테 시켜가지고 클로드로 개발했어요. 클로드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앱들을 개발하려면 똘똘한 아이를 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야, 헤르메스 다 꺼내가지고, 자, 얘가 내가 지금부터 어떤 앱을 하나 개발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짜면 될까? 만약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앱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재현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한테 좀 이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릴 텐데 화면이 너무 작게 나오죠. 좀 키우고 싶으시면요. 키우고 싶으시면 여기 헤르메스 앞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그 기호, 더하기 기호, 니꼬르 위에 있는 더하기 기호, 그걸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말로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오케이. 네가 아까 다시 만들어서 보내준 이메일은 잘 받았어. 확인했고, 지금 방송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서 우리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헤르메스 네가 이게 단순히 내가 시키는 일만 뭐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똘똘한 머리를 가지고 뭐 앱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지금 너한테 그 일상적인 작업을 좀 맡기려고 지금 내가 제미나이 3.1 프레시 라이트 요 지금 그 조종사를 지금 그 붙여놓은 상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앱을 개발하는 작업을 너한테 좀 맡겨야 되겠어. 어떤 난이도냐면 내가 그 아까 네가 함께 작업했던 구글의 노트북 LM의 그 슬라이드를 지금 그 기초 버전, 그다음에 문답형 버전, 만화형 버전 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 놨거든.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세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세 개의 슬라이드 PPTX 파일로 좀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를 PDF로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 합친 PDF 파일을 내 구글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하고 나서 그 드라이브의 그 옵션을, 공유 옵션을 제한됨으로 원래 디폴트 되어 있는 거를 그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그 바꾼 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그 적용된 그 파일에 그 URL 주소 있지, 공유 링크 주소를 따가지고 내 입력 아니 출력창에다가 직접 뿌려주는 거기까지를 자동화시키는 앱을 짜고 싶어. 이거 지금 너한테 그 붙여준 제미나이 3.1 프레시 라이트로 이 앱 짤 수 있겠니? 만약 어렵겠다고 판단되면 내가 잠시 지금 이 운전사 조종사를 오퍼스 한 4.8 최고급 수준으로 잠깐 그 바꿔 끼워줄게. 네 생각은 어때? 네가 해볼 수 있겠어? 해볼 수 있으면 내가 믿고 한번 맡기고 좀 어렵겠다 싶으면 미리 이실직고 해. 그럼 내가 바꿔줄게.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얘가 제미나이 3.1 프레시 라이트 붙여놨는데 얘는요 거의 헤르메스를 24시간 써도 거의 코인 나갈 일이 없는 그런 버전입니다. 구글이 그 AI 학습자들한테 그 맛보기 서비스를 얼마든지 써보게 하려고 그 제공하는 그 구글 개발자 AI 개발자 서비스가 구글의 그 AI 스튜디오라고 있거든요. 그 AI 스튜디오에서 발급해주는 API 키를 갖다 붙이시면 여기서 암만 많이 써도 돈이 거의 안 나가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쓰는 분들 중에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가 그거 돈 24시간 돈 먹는 하마라면서요. 그거 잘못해서 돈 뭐 따따블로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거 겁나서 못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미나이 3.1 프레시 라이트 갖다 붙이면요. 돈 안 나갑니다. 거의. 자, 얘가 뭐라고 합니까? 네. 제안해주신 파일 조작, 다운로드 및 구글 드라이브 API 연동해서 공유 권한 설정해주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링크 출력까지 연결하는 복합적 워크플로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제미나이 3.1 프레시 라이트 모델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의 핵심은 각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 라이브러리 또는 API를 적절히 조합만 하면 되니까 제 강점인 도구 사용 능력과 터미널 제어 능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자동화 코드 작성하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 권한 변경과 같은 작업은 API 문서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제 실행 전략을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PPTX 파일을 PDF로 변환한 다음에 병합을 하고요. 여기에는 리브레오피스라는 아마 이게 파이썬 모듈인 것 같아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터미널 환경에서 자동 변환하고 PDF 병합을 수행하면 돼요. 자,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는 거는요, 파이드라이브 2 혹은 구글 API 파이썬 클라이언트라는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드라이브 API를 호출한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해주면 되거든요. 공유 권한 설정하는 것도 업로드된 파일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퍼미션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공유 설정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최종 결과 도출한 다음에 공유 URL을 추출해서 화면에 출력만 하면 끝나네요. 어려운 작업 아닌데요, 뭘. 이런 정도는 제가 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만약 작업 중간에 복잡한 예외 처리나 고도의 추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모델 교체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준비해 주실 정보는요, 3개의 PPT 파일이 있는 URL 혹은 로컬 경로를 좀 알려주시고요. 혹은 구글 드라이브 서비스 계정 정보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저도 PPTX 파일의 위치를 보고 바로 코드 작성하면서 자동화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기 공짜 버전으로 쓸 수 있는 이 제미나이 3.1 프레시도 이 정도는 한답니다. 이런 작업이 다 가능해진다고요. 와, 그럼 믿고 한번 맡겨볼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합시다. 이게 다른 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구글 드라이브 서비스 계정에 OS 인증을 해주는 이 정보가 세팅되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가 묻잖아요. 요 앱을 개발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난이도가 높은 넘사벽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여러분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GCP라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그 앱에다가 OS 인증이라고 사용자 인증을 신분증 베이스로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면 요 앱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얘가 쉽게 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걸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서 아마 이제 벽에 부딪히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켜볼게요. 예. 좋아. 네가 굳이 오퍼스 4.8 정도로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구글 드라이브 앱스 연동 한도 내에서 해볼 수 있다고 자신을 하니까 내가 너를 믿고 한번 시켜볼게. 지금 필요한 작업까지를 네가 먼저 진행을 하다가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이야기를 해줘. PPTS 파일 경로는 일단 네가 코드를 짜면 그거는 내가 업로드 팝업 창에서 지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줘. 지금 당장 알려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앱을 짤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앱을 첫 단계에서 업로드할 파일에 폴더를 지정하도록 하는 옵션을 거기다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위그스 모이드님, 기억하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헤르메스 에이전트, 이게 깔면 되나요? 제가 이제 깔으라고 그랬어요. 일단 구경이나 하라고 그랬지. 마음만 급해가지고, 쓸 줄도 모르면서 까는 것부터 하려고. 공부하실 때는요,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충분히 보셔야 돼요, 먼저. 내가 따라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아, 저기서 저런 용도로 이걸 쓰는구나, 저렇게 쓰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따라하세요, 그때.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잘 안 본 상태에서 그냥 설치부터 그냥 무작정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중에 꼬이면요, 설치 단계부터 꼬여가지고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렵다고만 느끼죠. 자,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예, 이제 스크립트 초안 작성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및 공유를 위해 구글 드라이브 API 보세요. 인증 파일이 필요하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예.
이 크리덴셜 전 제이슨이 필요해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의 경로를 알려주세요. 만약 아직 인증 관련 세팅이 안 됐다면 관련 설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 맞기 시작할 거예요. 예. 요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만약 해주신다면 이제부터 계속 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걸 통과해가지고 저 같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앱을 짜서 다 공유를 여러분들 해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요 제이슨 파일 하나만 다운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요거를 또 나는 통과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 뒷단에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직. 구글 GCP 그 앱 개발을 상당 부분 통달한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요 뒤에 숨어져 있는 인증 파일을 나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 앱을 쓰는 일반인들, 구글을 쓰는 다른 구글 사용자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부가 작업이 요 뒤에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앱을 개발하거나 자동화의 워크플로우를 짜는 것도 이 헤르메스한테 시켜서 다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만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따라하려면 나중에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미나이 3.1만 써도 그 정도 앱을 짤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클로드나 코덱 모델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비싸게? 이거 돈 많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싼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비싼지도 제가 여기 엊그저께 실험해보고 넣어드렸거든요. 여기 있네요. 보세요, 여러분. 제발 제 페이스북 연재할 때 누가 공짜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알려줘, 이렇게. 자기가 밤새도록 테스트해 본 걸 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I 114 69번 25일 날 썼던 글입니다. 조금 더 확대할까요? 자, 동일한 글쓰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제미나이 3.1 프레시 라이트 모델이 써내는 글의 양과 수준은 클로드 오퍼스 4.8이 써내는 글의 양과 퀄리티에 비추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차이 날까요? 왜? 좀 전에 제가 LMS에서 다 시키려고 했잖아요. 앱 짤 수 있냐고 했더니 짠다잖아요. 그래서 시키겠다고 한 건데, 그건 앱 짤 때 얘기고, 글쓰기 한다고 할 때. 글쓰기 한다고 할 때도 얘가 그 정도로 그 품질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궁금증이 들면은 저는 무조건 테스트해서 끝장을 봐야 직상이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똑같이 시켜봤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바이브 코딩 그 비개발자들을 위한 생초보자들을 위한 바이브 코딩 기초 가이드북을 좀 하나 지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원고를 좀 쓰려고 하는 단계에 그 1장과 2장을 얘들한테 써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미나이 3.1 프레시한테 원래는 이제 잘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 오퍼스 4.8로 한번 써보라고 그랬고, 이 오퍼스 4.8이 쓰는 제미나이 오퍼스 8이 쓰는 그 바이브 코딩 그 초벌 안내 가이드북의 원고를 참고해가지고 2장을 써보라고 그랬어. 누구한테? 제미나이 3.1한테. 그래서 써보게 했더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세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요게 원고 소진되는 것과 일단 쓰는 양과 그걸 쓸 때 소진되는 그 토큰 API 사용료가 얼마나 드는지까지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이게 먼저 제가 4.8 오퍼스 4.8한테 요거 프롤로그하고 1장 써줘라고 했을 때 얘가 써낸 분량입니다. 한번 보세요. 프롤로그 지금 당장 바이브워킹 시작하라. 당신의 일상과 모든 순간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1장, 3페이지 1장 들어가고요.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거 제가 써놓은 거 아닙니다. 클로드 오퍼스 4.8이 쓴 거예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이거 단 한 번에 쓴 겁니다. 아니다. 중간에 한번 나눠 썼나? 잠깐 보고요. 중간에 한 번 나눠 썼던 것 같아요. 한 번. 여기 얘가 대장님이 보고했다. 헤르메스가 지금 정간에 쓰다가 이 부분이 좀 나왔다. 이 부분이 나왔다니 한 번, 두 번에 가서 나눠 쓴 것 같아. 여기 자, 그래서 한 번 더 쓰게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가 써낸 글이 여기까지 왔네요.
14, 15페이지까지 나왔어요. 한 번에. 예, 그래서, 1장 1에서 4까지 완료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원래, 클로드가 아무리 양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글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번에 쓸 때, 절대로 A4 용지 5장, 6장 이상을 쓰지 마라고 제안을 좀 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뽑아내는데, 2번에 걸쳐 나눠서 얘가 뽑았고요. 물론 두 번에 걸쳐 나눠 썼을 뿐, 어차피 이거 헤르메스가 구동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걔가지고 또 써 이렇게 명령한 것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해요. 2번에 나눠서.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이제 그 간격 다시 재조정했더니, 딱 2번 나눠 쓴 걸로 지금 15페이지짜리 1장의 글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내가, 재민이한테, 너도 한번 써봐. 너도 한번 써봐라고 했더니, 얘가 2장 네가 써봐. 이어서, 바톤 터치 해가지고, 2장은 네가 써봐라고 재민이한테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쓰기 시작합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끝. 끝!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넉 장 반밖에 못 써요. 2장을 다 쓰려면, 지금 아까 지금 오퍼스 4.8한테 시켰을 때 15장을 쓰는 걸 보여줬잖아요. 얘도 2번에 걸쳐 나눠서 쓰라고 했거든요. 했더니 기껏해야 5장을 다 못 채우고 뻗어요. 다 썼다는 거야, 지가. 뻗은 게 아니라 다 썼대, 지는. 그 수준이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야, 두 문서 가지고 네가 한번 10점 만점으로 평가해봐. 이거 만약 비교하면 몇 점이나 줄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지금 스스로 평가한 것 같아요. 재민이가 평가한 것 같아요. 재민이가 아마 지 스스로 평가했을 때, 클로드 오퍼스 거 9점 주면요, 저는 4점밖에 못 줄 것 같아요. 문체 어조도 클로드가 9점이면 저는 6점 정도고요. 논리적 깊이나 이런 것도 잽이 안 돼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오퍼스 4.8한테도 상호 측정을 시켜봤거든요. 네가 생각할 때는 어때? 그랬더니, 저도 역시 지금 오퍼스한테 8.5를 주는 반면, 여기 재민이한테는 5.5밖에는 못 줄 것 같아요. 라고 아주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돈을 아끼려고 헤르메스한테 일을 시킬 때 앱을 짜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맡기는 건 좋으나, 적어도 뭐예요? 글쓰기 할 때는, 글쓰기의 품질을 요구할 때는 나의 브랜드가 걸려 있는 건데, 절대로 이런 쌈마이 모델을 써가지고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따져보면 돈 얼마 들어가냐면요. 아까 15장 쓰는데 제가 코인 소진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 정도 나가요. 15.8달러 남은 상태에서 요 15장 글을 썼더니 코인 남은 게 13.72불이 남더라고요. 1.36불이 소진된 거예요. 요 15장 쓸 때. 이때 요걸 기준으로 하면 환율 1,540원 적용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2,100원 정도 나갔어요. 2,100원. 그러니까 A4 14쪽 혹은 15쪽 생성 기준 2,100원. 그러면 한 페이지 생성 비용은 150원. 작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작은 거 아닐 수 있는데요. 내가 책 한 권을 쓰는데 저래 봐야 250페이지짜리 책을 쓴다고 치면 2만 원 나가는 겁니다. 2만 원. 최상급 모델을 적용해서 오퍼스 4.8로 책을 쓸 때 그 정도 나간다는 얘기. 2만 원 정도. 책 한 권 쓰는 250페이지 책 원고 쓸 때. 그게 아까워요? 아니, 책 한 권을 쓰면서 2만 원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 돈을 못 한다고 돈을 못 내겠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종이책 내보세요. 표지 디자인 값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표지 디자인 이미지 한 장 그리는데. 거기에 내지 편집 250페이지면 한 페이지당 보통 한 10,000원 정도씩 편집비를 추가로 내야 돼요. 250만 원 나가요. 표지 디자인하고 내지 편집만 250페이지 책 하려면요. 보통 350에서 400 나가요. 그것만. 근데 그거를 원고 전체를 쓰는데 2만 원 내는 게 아까워서 크레딧을 못 쓰겠다고요? 그런 분들은 AI 쓰시면 안 돼. 쓸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지는 여러분 자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갖다 붙여야지 그 정도의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는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거를 할 때는 어떤 모델을 써야 되고 그 모델을 쓰면 비용이 얼마나 나간다.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테스트해보고 시행착오 거치지 않으면 이 값을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자, 스킬의 새로운 발견이란 뭐냐? 앞으로 스킬 없이 작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더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스킬을 내가 내 손으로 수공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AI한테 다 읽히게 하면 됩니다. 그 AI 중에서 누구? 헤르메스한테. 헤르메스한테 내가 쓰는 그 어떤 스킬을 써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비밀.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나중에 저한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하는 PC에서 하는 모든 작업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아예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하는 프로젝트 지금부터 헤르메스야. 네가 그 지켜봐야 되는 그 영역이야. 라고 그 작업 모니터링 범위 안에 넣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습을 해요. 예. 이제 그 학습 작업이 예, 그 숨은 노하우입니다. 그게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CDP, 크롬 뎁툴즈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CDP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작업을 하셔야지 비로소 이 헤르메스가 그 브라우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학습 대상으로 삼게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5분이나 경과했어. 예. 원래 90분만 하려고 했던 거니까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서 제가 보여드려도 헤르메스 잘 쓰면 못할 게 없겠네. 예. 저기 모이드님 따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다음 기수에서 알려줄 거예요. 미넨초이스 12기에서. 미넨초이스 12기 이제 오늘 밤에 종강하고 예, 다음 주에 7월 4일 날 이제 모집 그 공개 그 과정 한번 한 다음에 7월 11일인가요, 그럼? 7월 11일부터 이제 공개 과정 아니죠. 이제 12기 과정 새로 시작할 건데요. 앞으로 12기 과정에서는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커리큘럼 제가 지금 거의 한 3년 반이 넘게 가르쳐 왔던 그 것들이 주로 이제 생성형 AI 기반 여러 가지 컨텐츠 생성하고 뭐 또 이런 앱 만들고 챗봇 만들고 이런 거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이번 12기부터는 전부 에이전틱 AI 그 설치해서 사용하고 내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앱을 스스로 만드는 쪽으로 그냥 커리큘럼 전면 개작, 전면 개편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AI를 쓰는 이 경쟁력이 안 생겨요. 미드전이 써가지고 이미지 한 장 더 만들고 무슨 블로그 써가지고 영상 클립 하나 더 만든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필요한 업무의 지극히 일부만을 관장할 수 있을 뿐 내 업무를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대신 맡길 수 있는 수준으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앞으로 12기, 7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12기 과정은 전부 에이전틱 AI 어떻게 깔고 어떻게 설정하며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자동화시킬 것인가로 12주를 다 갈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내 일을 다 얘한테 또 맡길 거니까. 12주 끝날 때쯤 되면 헤르메스가 내 일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대신하고 있게 만들어야지 비로소 이제 AI를 가르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 자, 다음 달은 7월이 되겠네요. 7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은 8월 1일로 넘어가 버리네. 7월 25일이네요, 그러면. 7월 25일, 오전 10시에 3회차 SML 세러데이 모닝 라이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끝. 12기가 기대되시는 분들은 12기에 등록하십시오. 다음 주 4일 날, 그 공개 과정 한번 할 테니까요. 그때 이렇게 주변 분들 손 잡고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그러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행복한 휴일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